자, K리그 경기 이제 제주 대 광주. 자, 우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서울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3대1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좀 한 달간의 그런 좀 제주의 좀 행보를 좀 봤을 때, 일단 전북과 이제 김천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고, 그리고 서울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굉장히 좀 이제 경쟁력이 좀 큰 팀들 상대로도 계속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페이스와 좀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제주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좀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서울 상대로 홈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광주가 좀 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상성상 이제 서울 상대로는 매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전 경기 서울 상대로는 경기력에서 많이 좀 밀리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이제 무자격 선수 등록에 관한 논란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지금 팀 내적으로나 이제 외적으로 모두 지금 혼란스러운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점유율은 이제 엇비슷하면서 이제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어느 정도 이제 탐색전 양상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비교적 이제 광주가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더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라인 조율에 좀 더 이제 힘을 쓰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운영하다가 측면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뭐 좀 더 뭐 이제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는 팀은 좀 광주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안정적인 좀 플레이와 그리고 이제 좀 더 뭐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할 수 있는 팀은 좀 제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최근 뭐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이제 좀 득점 기회도 그래도 이제 적절히 좀 잘 만들면서 이제 득점력도 좀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공격 퀄리티도 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보다는 더 이제 우세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뭐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뭐 제주의 흐름, 뭐 경기력, 조직력도 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부분까지 보란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제주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좀 많지 않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홈에서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이 좀 다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도 어느 정도 좀 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최근 좀 페이스가 좋은 제주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제주 승 쪽으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제주 승 쪽 보는 경기. 스타 705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스타 705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제주 승 쪽 보는 경기. 네,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대 김천. 자, 일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민우, 그리고 조현택, 그리고 이제 박승욱 선수 등 많은 좀 선수들이 좀 전역을 하면서 이제 팀을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지금 이동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장전이 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최근 이제 좀 김천에 그런 좀 선수 이탈이 좀 많고 그 대신에 이제 신병 선수들이 좀 다시 좀 들어오면서 이제 좀 라인업 좀 변화가 좀 큰 상태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초반에는 좋은 행보를 좀 보였지만 이제 최근에는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이제 이기지를 못하면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좀 시즌 좀 초반에 비해서는 이제 흐름이 좀 안 좋은 그리고 현재 좀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역한 선수들이 좀 떠나고 그리고 이제 신병 선수들이 좀 들어오면서 선수단 변화가 컸지만 그럼에도 이제 직전 경기 포항 상대로는 승리를 좀 거두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포항 상대로는 뭐 점유율에서는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유효스팅을 좀 많이 좀 가져가면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제 포항이 이제 유효스팅을 단 한 개밖에 기록을 좀 못했을 정도로 김천이 좀 포항의 공격을 좀 잘 제어했던 경기였기도 했죠. 네. 자, 그러면서 사실 좀 이제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좀 생각보다는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직전 경기의 좀 김천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김천이 이제 직전 포항전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선수단 변화가 큰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뭐 계속해서 좀 조직력 이슈가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최근 이제 김천이 좀 3경기 연속 홈에서 경기를 치르다가 이제 오랜만에 원정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조한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이렇게 좀 라인업 변화가 큰 상태에서 첫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좀 보여져요. 네. 그만큼 이제 좀 선수단 좀 변화가 좀 큰 상태에서 첫 원정 경기를 좀 치르는 김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이 좀 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직전 좀 포항전만큼의 그런 좀 퍼포먼스를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보이기는 많이 좀 회의적으로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대전의 좀 페이스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 경쟁력이 있는 팀이고, 그리고 이제 근래 그래도 대전의 좀 경기 내용도 대체로 좀 좋았기 때문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든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현재 지금 원정 김천의 그런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리스크가 꽤 커 보이고, 그리고 되려 이 경기는 뭐 대전이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 가능성도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김천 정배보다는 대전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내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대전 프랭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대전 프랭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대전 프랭스. 샤피워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퓨어스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근데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요. 일단 K리그 경기는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럽 월드컵 경기. 자, 맨시티 대 이제 위단. 자,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바치치가 결장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덕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폴리로 좀 이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맨시티 좀 소속팀이 아닌 그저 덕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이제 10년간 이제 맨시티에서 뛰었다가 이제 결국 좀 이적을 하게 된 그런 좀 덕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위다우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매번 좀 리그 우승을 좀 차지했던 이제 맨시티가 이제 지난 시즌에는 3위로 좀 마무리하면서 기대 이하의 좀 성적을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리그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대회에서도 우승을 좀 차지하지 못하며 다소 좀 기대 이하의 행보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일한 우승이 이제 시즌 극초반에 있던 그런 좀 커뮤니티 실드 우승이 좀 전부였을 만큼 이제 최근 좀 맨시티의 그런 좀 행보에 비해서는 많이 좀 아쉬운 그런 좀 결과였다, 이렇게 좀 지난 시즌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좀 지난 시즌에는 좀 많이 좀 죽을 썼던 그런 좀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위다드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매번 소지사랑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소지사랑님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거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기간이랑 사항, 네, 이제 패키지 관련돼서 이제 한 번 더 쪽지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이제 250개 후원 감사드리고, 방금 오늘 거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위다드는 모로코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매번 지금 상위권에 이제 위치해 있으며 리그에서도 지금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모로코 리그 소속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제 리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대표하는 좀 팀 중 좀 한 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맨시티가 위다드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양 팀의 볼 점을 좀 차이가 꽤 크게 날 수 있는 좀 경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맨시티가 그래도 뭐 70%대 좀 점유율을 좀 가져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경기를 좀 자기 패스대로 이제 쉽게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맨시티가 위다드의 두 줄 수비를 공략하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이제 위다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버티면서 롱볼을 좀 통한 역습을 좀 통해서 좀 득점 기회를 좀 노리는 식으로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롱볼 비중이 좀 커진다고 하면은 이제 위다드의 그런 공격 전개가 많이 좀 단조로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효율적인 좀 공격을 좀 보이기도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위다드가 뭐 그런 식으로 공격을 좀 시도해도 맨시티 진영으로는 좀 넘어가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다드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슈팅 자체를 좀 만들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원사이드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제 친선 경기긴 하지만 최근 이제 위다드가 이제 포르투와 그리고 세비야 상대로 이제 한 골밖에 실점을 안 했을 만큼 이제 견고한 좀 수비를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맨시티가 라인을 좀 내린 팀들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는 저조한 득점이 좀 보인 경우가 좀 많았다 보니까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위다드가 잘 버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자, 다만 근데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양 팀의 좀 체급차가 워낙 크게 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코바치치 뭐 이제 덕배는 팀이 좀 떠났다고 하니까 뭐 이제 좀 배제를 하고, 이제 코바치치랑 뭐 그릴리시 정도로 좀 제외하면은 지금 풀 라인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좀 맨시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맨시티가 좀 시원하게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로드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긴 부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최근에 이제 경기를 좀 소화를 하면서 다시 좀 정상적으로 출전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로드리의 좀 최근 좀 복귀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맨시티가 어느 정도 좀 체급차를 어느 정도 좀 큰 책을 좀 앞세워 그래도 이제 무난히 좀 그래도 이기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맨시티 승에, 그리고 최소 핸디캡 기준점이 2점이다 보니까 END 기준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위다드가 골을 좀 넣냐 못 넣냐에 따라서 언어가 많이 갈릴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경우의 수가 좀 많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언어와는 패스하고 맨시티 승에 마이너스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아릴라.
자, 일단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마빈가, 그리고 웨디거, 그리고 맨디, 그리고 밀리타, 그리고 카르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에서의 좀 결장이 굉장히 좀 많은 이제 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주전포자 한 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미트로비치가 이제 결장 중이기 때문에 뭐 아릴라 역시 좀 미트로비치의 좀 결장은 좀 타격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리그와 컵 경기 모두 이제 바르셀로나한테 밀리며 우승을 놓쳤고, 이제 이로 인해 주요 대회에서는 우승을 좀 못한 채 시즌을 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레알 같은 경우는 전부 준우승으로 좀 그친 대회가 좀 많았을 만큼 바르셀로나한테 이제 우승을 좀 넘긴 대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알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많이 좀 원망스러울 만한 그런 좀 지난 시즌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알론소 감독이 좀 부임한 후 이제 레알의 좀 첫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레버쿠젠에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이제 성적을 좀 거뒀던 좀 알론소 감독이 이제 좀 레알에 좀 왔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감독 변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되는 요소가 좀 많다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릴라 역시 이제 지난 시즌 이제 이티하드한테 밀려 리그 우승을 좀 차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츰도 4강에서 좀 떨어지면서 우승을 좀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이제 아릴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난 시즌 이제 사우디 슈퍼컵은 우승을 좀 차지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우승을 좀 잘 좀 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그런 좀 지난 시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탐색전 양상으로 좀 이어지다가 가면 갈수록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대체로 좀 전진성이나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좋으면서 이제 그런 공격 패턴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두 팀 다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잘 좀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릴라가의 어느 정도 좀 큰 체급차를 좀 앞세워서 이제 공격에서 두각이 또 나타낼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아릴라 역시 지금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그쪽 레알의 그런 좀 수비를 좀 잘 공략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두 팀 다 이제 충분히 좀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낼 만한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레알이 지금 알론소 감독 체제로 전환된 후 첫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치가 높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첫 경기부터 이제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좀 시즌 도중도 아니고 시즌이 좀 끝난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좀 첫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레알이 지금 이제 알론소 체제 그런 좀 전술에 잘 좀 바로바로 녹아들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기는 많이 좀 회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알의 전력이 더 우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릴랄의 전력도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엄청 떨어진다고 보진 않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레알의 수비에서의 그런 전력 누수가 큰 점을 좀 고려하면은 되려 이거는 아릴랄이 좀 레알의 수비를 잘 공략해 비등비등한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레알의 좀 쉬운 승리를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레알의 1.2대 그런 승 배당은 솔직히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거는 아릴라 2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배당 대비 메리트 있는 좀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릴라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릴라 2프랜승 하는 경기. 네, 그리고 이거는 기준점이 이제 3.5라고 해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두 팀 다 충분히 좀 득점이 좀 터질 만한 좀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된다고 하면은 제 아무리 기준점이 3.5라고 해도 오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3.5 기준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릴랄 2프랜승 보는 경기 3.5 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추카 대 잘츠부르크. 자, 일단 파추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결자. 자, 그리고 이제 잘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포워드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 그리고 주전키퍼랑 지금 서브키퍼까지 지금 전부 다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저 잘츠부르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파추카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에는 이제 8위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파추카가 그래도 이제 멕시코에서는 나름 좀 명문팀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좀 이름값에 비해서는 이제 리그 순위가 좀 많이 낮고, 그리고 지금 뭐 2시즌 연속 좀 중위권으로 좀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뭐 현재 그리고 이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현재 지금 파추카가 확실히 좀 그런 좀 클럽 역사 좀 전체를 봤을 때는 많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빠르게 좀 이제 그런 주춤한 흐름을 이제 좀 반등의 모먼트로 좀 바꿀지는 아직 좀 많이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좀 현재 뭐 파추카는 좀 많이 좀 저점에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할 시기만 해도 이제 심각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뒀지만, 그래도 이제 챔스에서 탈락한 후 2월부터 서서히 경기력이 좀 올라오면서 성적이 많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그런 이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잘 이어가면서 결국 이제 리그 2위로 시즌을 잘 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이제 챔스를 좀 병했을 때는 이제 잘츠부르크가 좀 체력적 이슈도 많이 컸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뎁스도 이제 챔스까지 병행하기에는 좀 얇았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움을 좀 겪었었는데, 이제 챔스에서 이제 이르게 좀 탈락한 이후에는 이제 체력이 확실히 좀 체력적인 문제가 이제 덜해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재기량을 좀 보였던 잘츠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만큼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 행보는 굉장히 좋았던 잘츠부르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두 팀 다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줄곧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좀 다이나믹한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그래도 지금 뭐 파추카보다는 잘츠부르크의 공격 전개가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비교적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팀은 좀 잘츠부르크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침투나 좀 패턴 플레이를 통해 파추카의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지금 잘츠부르크의 그렇죠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꽤 크기 때문에 이제 뭐 잘츠부르크도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그런 부분을 좀 화력으로 좀 뒤집을 만큼 현재 좀 잘츠부르크의 득점 기대값이 좀 크고, 그리고 지금 뭐 전력 누수가 꽤 큰 잘츠부르크라고 해도 파추카에 비해서는 이제 좀 전력이 더 이제 좀 앞서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지금 뭐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잘츠부르크라고 해도 지금 많이 좀 확실히 좀 기대 이하의 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렇죠, 파추카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잘츠부르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으로 봤을 때는 잘츠부르크 승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츠부르크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라인데 이제 유벤투스. 자, 일단 아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유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부터 쭉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이제 시즌 마무리는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난 시즌은 뭐 기대 이하의 좀 행보를 좀 보였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는 뭐 아챔 우승을 좀 차지했지만 이제 올해는 이제 아챔 조별리그에서 좀 탈락을 하면서 많이 좀 상반된 성적을 좀 거뒀고, 그 이제 리그 역시 이제 5위로 좀 마무리하면서 기대 이하의 그런 좀 성적을 좀 거뒀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좀 아챔 우승을 좀 했을 때보다는 이제 전력이 좀 많이 이제 좀 약화되면서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즌 이제 아챔에서의 좀 행보는 많이 좀 안 좋았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도중에 이제 모타 감독을 좀 경질을 하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투도르 감독을 좀 새로 선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투도르 감독이 이제 부임한 후에는 이제 유벤투스가 총 9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한 경기 빼고는 진 적이 없을 만큼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좀 거뒀고, 이제 이로 인해 리그 4위로 좀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도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벤투스를 이제 다음 시즌 챔스에 좀 진출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계약이 좀 연장되는 그런 이제 계약을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챔스 진출을 좀 하게 되면서 이제 투도르 감독의 그런 좀 계약 기간도 연장이 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유벤투스가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하며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아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라인을 좀 내려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빠른 역습을 좀 통해서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유벤투스가 좀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전력 면에서는 유벤투스가 훨씬 더 우세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아라인이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간 7경기 중에서는 단 1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아라인이 견고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경기 중에서 총 1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지금 아라인의 좀 실점률도 이제 상당히 지금 뭐 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다만 근데 이제 당연 이제 아라인이 뭐 최근 리그에서 상대했던 팀들과 달리 이제 이번에 이제 유벤투스는 이제 그런 이제 리그에서 상대했던 팀들과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체급이 좀 큰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제 이전 경기들보다는 많이 좀 고전할 것으로 봅니다. 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그런 이제 유벤투스라고 해도 아라인의 수비를 좀 쉽게 공략하기는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가 이제 지난 시즌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들 상대로는 대체로 공격에서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유벤투스가 뭐 경기를 좀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뭐 압도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운 경기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유벤투스가 지금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2점차 이상 승리를 거둔 게 이제 작년 11월이었을 만큼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원정에서 시원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지금 원정에서 유벤투스가 확실히 좀 최근 계속해서 이제 뭐 7개월 넘게 이제 원정에서 대승이 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지금 만약에 유벤투스가 좀 이긴다고 해도 이제 뭐 똥줄승 정도로만가 약간 좀 최대 좀 기대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벤투스가 뭐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 좀 장담하기는 많이 어려운 경기고, 그리고 요 경기는 뭐 아라인이 그래도 유벤투스의 공격을 좀 잘 틀어 막아서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충분히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차라리 이제 아라인 이프렌스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라인 이프렌스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라인 이프렌스 보는 경기. 자, 그리고 3.5 기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뭐 아라인이 뭐 유벤투스 상대로 뭐 폭발적인 득점을 좀 보일 거란 기대는 잘 없고, 그리고 유벤투스도 뭐 아라인 상대로 뭐 이제 좀 득점을 한다고 해도 뭐 한 최대한 뭐 2점 정도밖에 좀 기대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최대 이제 2골 정도밖에 이제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기준으로 3.5는 솔직히 조금 뭐 높지 않나 싶어서 3.5 기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아라인 이프렌스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J리그 컵 경기, 1축 컵 경기 사포로 대 이제 오이타.
네,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네, 오이타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오이타가 좀 사포로의 공격을 어느 정도 좀 잘 좀 틀어 막으면서 그리고 좀 지지 않는다는 좀 식으로 보기 때문에 오이타 프랜스의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골드컵 두 경기, 그중에서 이제 코스타리카 대 도미니카 공화국. 네,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코스타리카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 1점 차 정도의 승,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수리남 대 이제 멕시코. 네, 이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리남의 지금 수비가 워낙 좀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거는 이제 수리남의 그런 좀 대량 실점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경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마인스까지 한번 네,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이라 해도 어느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